어머니, 저 결혼하려고 합니다. 30년 동안 홀로 아들을 키워온 정연이에게 찾아온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상견례 당일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소연 아버지 박도연입니다. 정연이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30년 전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그 남자가 바로 눈앞에 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민호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당황했습니다. 숨겨졌던 과거가 드러나면서 두 가족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두 젊은이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운명이 펼쳐지게 됩니다.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정연이는 이른 아침 공방 문을 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60세가 된 지금도 매일 아침 이 작은 도자기 공방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죠. 30년 전부터 혼자 꾸려온 이 공방은 그녀와 아들 민호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찻잔을 빚으며 정연이는 문득 오늘 저녁 민호가 전할 이야기가 궁금해졌어요. 며칠 전부터 아들의 표정에 뭔가 특별한 기운이 돌고 있었거든요. 오후 6시경 민호가 공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대기업에서 일하는 30세 아들은 언제나 단정한 모습으로 어머니를 찾아왔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호의 인사에 정연이는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늘도 늦게까지 일했구나. 피곤하지?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민호는 어머니 앞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제가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정연이의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평범한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았거든요. 뭔데? 말해봐.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결혼하려고 합니다. 정연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어요. 30년 동안 홀로 키운 아들이 드디어 자신의 가정을 꾸리려 한다는 소식이었죠. 정말이야? 민호야, 그게 정말이야? 정연이의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네, 어머니. 회사에서 만난 소연이라는 분이에요. 정말 좋은 분이거든요. 민호의 얼굴에 수줍은 미소가 번졌어요. 언제부터 만났는데? 6개월 정도 됐어요. 처음에는 같은 부서에서 일하다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정연이는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30년 전 남편 박도연이 집을 떠난 후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래, 좋구나. 상견례는 언제 하고 싶어? 다음 주쯤 어떠세요? 소연 부모님께서도 빨리 만나보고 싶다고 하시거든요. 민호는 가방에서 소연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분이 소연이에요. 정연이는 사진 속 단아한 여성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참 예쁘구나. 착해 보인다. 성격도 정말 좋아요. 배려심도 많고 일도 잘하고요. 민호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정연이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거든요. 30년 동안 숨겨온 과거가 혹시 아들의 행복에 걸림돌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민호야, 아버지 이야기는 전혀 안 했지? 네, 어머니. 어차피 저에게는 어머니가 전부니까요. 그날 밤 정연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 대해 묻지 않았던 것이 다행이었지만 결혼을 앞둔 지금 혹시라도 과거가 드러날까봐 불안했거든요. 박도연은 30년 전 회사 후배인 서혜진과 불륜 관계를 맺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때 민호는 겨우 돌이 막 지난 아기였죠. 다음 날 아침 공방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단골 손님인 덕수 할아버지가 찾아오셨어요. 연희야, 안녕하신가. 75세의 덕수 할아버지는 동네에서 가장 오래 살아온 어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차 한 잔 드실래요? 고맙다. 그런데 얼굴이 좋지 않네. 무슨 일 있나? 정연이는 덕수 할아버지에게 민호의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 그래. 민호가 드디어 장가를 가는구만. 좋은 일이지. 네, 다음 주에 상견례를 하기로 했어요. 덕수 할아버지는 찻잔을 들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연희야, 상견례에서는 진실을 말하는 게 좋아. 가문의 과거를 숨기고 가면 언젠가 반드시 화가 나거든. 할아버지의 말에 정연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을 이제 와서 어떻게 털어놓을 수 있을까요? 민호도 모르는 일인데요. 그래도 언젠가는 알게 되는 법이야. 숨길수록 더 큰 상처가 생기지. 덕수 할아버지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을 건넸습니다. 며칠 후 민호는 상견례 장소를 예약했다고 연락했어요. 어머니, 시내 한정식 집으로 정했어요. 소연 부모님께서도 동의하셨고요. 정연이는 설렘과 불안이 섞인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알겠다. 어떤 분들이신지 궁금하구나. 소연 아버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신다고 하고 어머니는 주부세요. 상견례 준비를 하면서 정연이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새 한복도 맞추고 선물도 준비했지만 계속해서 불안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혹시 상대방 가족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민호는 연일 들뜬 모습으로 상견례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소연이 어머니를 정말 뵙고 싶어 해요. 제가 어머니 자랑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 나도 빨리 만나보고 싶구나. 정연이는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자신의 불안감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상견례 전날 밤 정연이는 다시 한번 덕수 할아버지의 말을 떠올렸어요. 진실을 숨기면 언젠가 더 큰 화가 난다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하지만 30년 동안 쌓아온 평화로운 일상을 깨뜨릴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행복이 가장 소중했으니까요. 상견례 당일 오후 정연이와 민호는 시내 한정식 집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한옥 스타일의 식당은 가족 모임의 안성맞춤이었어요. 어머니, 여기 괜찮죠? 민호가 주변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래, 좋구나. 소연 부모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 정연이는 새로 맞춘 한복을 다시 한번 매만지며 긴장감을 달랬어요. 오늘 드디어 소연 부모님을 만나게 되네요. 민호의 목소리에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분들일까 정말 궁금해요. 정연이는 아들의 들뜬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잘 될 거야. 우리 민호가 좋은 사람을 만났으니까. 잠시 후 식당 문이 열리며 한 커플이 들어왔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단아한 차림으로 앞장서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 뒤로 따라오는 남성의 모습이 정연이의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소연 부모님이 오셨어요.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인사를 준비했지만 정연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어요. 30년 전 기억이 순간적으로 되살아났거든요. 그 남자는 분명히 박도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연 어머니 서혜진입니다. 혜진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며 정연이 쪽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던 도연이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연 아버지, 박도연입니다. 정연이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잊으려 했던 그 목소리,
어린 민호를 두고 집을 나간 그 남자의 목소리였거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호가 정연이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 네. 괜찮다. 정연이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연은 정연이와 눈이 마주치자 즉시 시선을 피했어요. 그의 얼굴에도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30년 만에 마주친 전 부인의 모습에 그 역시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혜진은 두 사람 사이에 이상한 기류를 감지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어요. 자리에 앉으면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양쪽 부모님이 왜 이렇게 어색해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소연은 언제 오나요? 아직 화장실에 있어요. 곧 올 거예요. 혜진이 대답했지만 그녀도 남편의 이상한 모습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소연이 나타났어요. 예쁜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연입니다. 정연이는 소연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이 예쁜 아가씨가 도연의 딸이라니, 그리고 민호와 사랑하는 사이라니. 소연아, 인사드려. 이분이 민호 어머니셔. 혜진의 소개에 소연은 정중하게 절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호 오빠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정연이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반갑구나. 우리 민호가 소연 양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더라. 민호는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즐거워했습니다. 소연아, 우리 어머니 뵙게 되어서 정말 기뻐. 소연도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정말 뵙고 싶었거든요.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도연은 계속해서 정연이를 피하려 했고 정연이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지만 손이 계속 떨렸거든요. 혜진은 남편의 이상한 행동이 더욱 신경 쓰였습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조용하세요? 소연이 도연에게 물어보자 그는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아, 아니야. 그냥 긴장되는구나. 처음 만나는 자리라서. 민호는 소연 아버지의 어색함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저희도 긴장돼요. 괜찮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면서 정연이는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도연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30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서혜진과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간 그날의 기억이 말이에요. 그때 민호는 겨우 돌이 지난 아기였는데 소연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세요? 민호가 예의상 물어보자 도연은 더욱 어색해했습니다.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그냥 평범한 일이야. 정연이는 그 말을 들으며 씁쓸했어요. 30년 전 도연은 큰 회사에서 일한다며 자랑스러워했었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소연도 부모들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버지가 유독 민호 어머니를 피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소연이 혜진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어보자 혜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연이는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웠어요. 30년 동안 숨겨온 진실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드러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민호의 행복한 미래가 자신의 과거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민호 어머니, 혹시 몸이 안 좋으신가요? 얼굴이 많이 창백하세요. 소연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정연이는 간신히 대답했어요. 아니야, 괜찮다.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그녀의 떨리는 손과 창백한 얼굴은 그 말이 거짓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드디어 가족 소개를 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민호가 먼저 나섰습니다. 저희 가족 소개를 드릴게요. 정연이는 그 순간이 왔음을 깨달았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거든요. 민호가 가족 소개를 시작하려는 순간 정연이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잠깐, 민호야. 어머니가 먼저 말할게. 민호는 어머니의 심각한 표정에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정연이는 도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분은 너의 아버지다. 식당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라니요? 소연도 놀란 표정으로 정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연이는 눈물이 고이는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30년 전에 우리를 버리고 떠난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야. 박도연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혜진은 남편을 바라보며 당황스러워했어요. 여보, 이게 무슨 말이야? 당신이 전에 결혼했었다고? 도연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혜진아, 미안해. 숨기고 있었어. 민호는 여전히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이게 무슨... 소연 아버지가 제 아버지라는 말씀이세요? 어떻게 그런 일이...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정말이에요? 정말 다른 가정이 있었어요? 도연은 딸의 눈을 마주보지 못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연아, 아빠가 잘못했어. 너한테 말 못했어.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만났을 때 당신이 이미 결혼한 상태였다는 거야? 나는 모르고 불륜을 한 거야? 도연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 맞아. 미안해, 혜진아. 너한테도 민호 어머니한테도. 정연이는 손을 떨며 말했어요. 그때 민호는 겨우 돌이 지난 아기였어. 당신은 회사 일이 바쁘다며 집에 안 들어오더니 결국 우리를 버리고 그 여자와 떠났지. 민호는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니와 도연을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어요. 30년 동안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민호 오빠와 저는... 혜진이 소연의 말을 마저 했어요. 남매인 거야?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참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배달은 남매야. 같은 아버지를 둔... 민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천둥에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소연을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 돼요. 이럴 수는 없어요. 소연과 제가 어떻게... 소연은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빠, 아니 민호 씨,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정연이는 아들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민호야, 어머니가 미안해. 진작에 말했어야 했는데... 민호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셨나요? 소연이 물론 몰랐지. 나도 방금 알았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겠니? 혜진은 남편을 향해 분노를 터뜨렸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딸이, 우리 소연이 이렇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도연은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자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했어. 소연은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희가 사랑했는데, 결혼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민호도 주먹을 쥔 채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왜 하필 우리가... 정연이는 식당 안의 무거운 분위기에 숨이 막혔어요. 다른 손님들도 이쪽을 힐끗힐끗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우리 자리를 옮기는 게 좋겠어. 여기서 이러면 안 돼. 혜진이 딸을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소연아,
울지 마. 어머니가 있잖아. 하지만 소연은 어머니의 품에서도 계속 흐느꼈어요. 어머니, 저 어떡하죠? 민호 오빠를 정말 사랑했는데. 민호는 소연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더욱 절망스러워졌습니다. 소연아, 나도 너를. 하지만 이제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내가 젊은 시절 저질렀던 잘못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정말 미안하다. 정연이는 도연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야. 내 아들의 인생이, 우리 민호의 행복이.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저희 집으로 가겠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소연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집에 가고 싶어요. 혜진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 소연아. 우리 집에 가자. 도연은 마지막으로 정연이에게 말했습니다. 연희야, 정말 미안해. 어떻게 사과를? 정연이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사과는 됐어. 이미 늦었으니까. 양가는 그렇게 각자 헤어졌습니다. 식당을 나서면서 민호와 소연은 마지막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두 사람의 눈에는 사랑과 절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30년 전 한 남자의 잘못된 선택이 결국 두 젊은이의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아간 순간이었어요. 식당을 나온 후 두 가족은 주차장에서 마주 섰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한 채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어요. 민호는 소연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배다른 여동생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소연은 민호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오빠, 아니 민호 씨,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민호는 주먹을 꽉 쥔 채 대답했습니다. 소연아,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정연이가 무거운 마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결혼은 안 되겠구나. 혜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도연은 두 젊은이를 바라보며 죄책감에 짓눌렸어요. 내 잘못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민호가 도연을 향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30년 동안 어디 계셨는데 이제 와서 아버지인 척 하세요? 도연은 아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기 어려웠어요. 민호야, 아빠가 됐어요. 이제 와서 아빠라니요? 소연은 부모를 향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왜 이런 일을 숨기셨어요? 제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고도. 혜진이 딸을 달래려 했어요. 소연아, 어머니도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그럼 저는 어떡해요? 민호 오빠를 정말 사랑했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소연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민호는 소연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찢어졌어요. 소연아, 나도 너를 진짜 사랑했어. 하지만 이제는. 정연이가 두 젊은이의 대화를 끊었습니다. 그만하자. 더 이상 말해봤자 서로만 더 힘들어져. 혜진도 동의하며 말했어요. 맞아요. 우리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결혼식은 취소해야겠지? 민호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이런 상황에서 무슨 결혼식을 해요? 소연은 부모를 향해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이제 부모님을 믿을 수 없어요. 제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고. 혜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소연아, 어머니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제 와서 어떻게 하라고 해요? 30년 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민호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잘못이 없어요.
모든 건 저 사람 때문이니까. 정연이는 아들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호야, 너무 화내지 마. 이미 지나간 일이야. 지나간 일이라고요? 제 인생이 망가졌는데 지나간 일이라고 하세요? 민호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도연이 다시 사과하려 했습니다. 민호야, 아빠가 정말. 아빠라고 하지 마세요. 저에게는 아버지 없어요. 민호는 도연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소연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부모에게서 등을 돌렸어요. 저는 이제 집에 안 들어갈 거예요. 이런 부모와 같이 살 수 없어요. 소연아, 어디 가려고 그래? 혜진이 딸을 붙잡으려 했지만 소연은 뿌리쳤습니다. 혼자 살 거예요. 부모님 없이. 민호는 소연이 혼자 떠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소연아. 하지만 따라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남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정연이가 혜진에게 말했습니다. 소연 양을 혼자 보내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혜진의 대답은 차갑했어요. 도연은 자신 때문에 모든 게 망가져버린 상황에 절망했습니다. 내가 모든 걸 망쳤구나. 민호는 도연을 다시 한번 노려보며 말했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죠. 30년 늦었지만. 정연이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야, 우리 집에 가자. 더 이상 여기 있어봤자. 네, 어머니. 가요. 민호와 정연이가 차로 향하는 동안 도연은 그 자리에 서서 바라만 보았어요. 혜진은 소연을 찾아 헤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연아, 어디 갔니? 어머니가 잘못했어. 돌아와. 하지만 소연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어요. 주차장에는 도연 혼자만 남았습니다. 30년 전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 결국 이런 비극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어요. 두 젊은이의 행복한 미래는 그렇게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사랑했던 두 사람이 이제는 만날 수도 없는 사이가 되어버린 것이죠. 민호는 차 안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절망에 빠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정연이도 아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민호야. 정말 미안해. 한편 소연은 거리를 헤매며 걸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왜 하필 우리가. 그날 밤 네 사람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한 남자의 과거가 만들어낸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었어요. 상견례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소연은 여전히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딸의 휴대전화로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소연아, 어머니야. 제발 전화 좀 받아. 어디 있는지라도 알려줘. 하지만 메시지는 읽지 않으므로 표시될 뿐이었습니다. 도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30년 전 자신의 잘못이 이런 비극을 불러올 줄 꿈에도 몰랐거든요. 혜진은 도연을 바라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딸이, 우리 소연이 이렇게. 미안해, 혜진아. 정말 미안해. 도연의 사과에도 혜진의 마음은 누그러들지 않았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야. 당신이 숨긴 과거 때문에 소연이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부엌으로 들어가 찬장 깊숙이 숨겨둔 상자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도연과 결혼하기 전에 발견했지만 차마 확인하지 못했던 물건들이었어요. 이것들, 이제라도 확인해 봐야겠어. 상자를 열자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 그리고 메모들이 나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도연이 다른 여자와 함께 찍은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정연이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뭐야?
혜진은 손을 떨며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사진 뒤편에는 날짜와 함께 여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미와 함께 1995년 봄, 도연이 부엌으로 들어와 혜진이 사진을 보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혜진아, 그건 당신, 나 말고도 다른 여자가 또 있었던 거야?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는 혜진은 다른 사진들도 뒤져보았어요. 여러 여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당신이 나랑 만날 때 나만 만난 게 아니었구나? 도연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혜진아, 내가 그땐 좀 복잡했어. 복잡했다고? 당신은 결혼한 남자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들도 만나고 있었던 거야? 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나는 당신이 나만 사랑한다고 믿었는데. 도연은 고개를 숙이며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나는 여러 여자들과 만나고 있었어. 너도 그 중 하나였고. 혜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럼 나는 당신에게 뭐였던 거야? 진심이었어, 혜진아. 너를 만나고 나서는. 거짓말하지 마. 혜진이 소리쳤습니다. 편지들을 뒤져보니 도연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났어요. 영미에게 보낸 편지에는 혜진을 두고 일시적인 관계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혜진은 그 편지를 보며 몸이 떨렸습니다. 당신은 나를 가지고 논 거야? 혜진아, 그때는 젊었고. 변명하지 마.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했는데. 한편 정연이의 집에서는 민호가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어머니, 소연이 어디 있는지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혼자 돌아다니면 위험해요. 정연이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아무리 화가 나도 아가씨가 혼자. 민호는 덕수 할아버지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할아버지는 동네에서 오래 살아서 어디든 아는 곳이 많았거든요. 할아버지, 혹시 젊은 여자가 혼자 머물 수 있는 곳 아세요? 덕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룸촌 쪽에 반지하 방들이 있어. 거기 한번 알아볼까?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덕수 할아버지는 지인들에게 연락해 소연의 행방을 수소문했어요. 반나절 만에 소식이 왔습니다. 민호야, 원룸촌 골목 끝에 반지하 방에 젊은 여자가 들어갔다더라. 민호는 즉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 끝에 있는 반지하 원룸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소연아, 나야. 민호야.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소연아, 제발 문 좀 열어줘. 이야기하자. 여전히 조용했어요. 민호는 문틈으로 작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나도 힘들어. 너만 힘든 게 아니야. 그제야 안에서 소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가세요. 더 이상 만날 이유 없잖아요. 소연아, 우리가 남매라고 해도, 그래도 안 돼요. 이제 정말 안 돼요. 소연의 단호한 목소리에 민호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너 혼자 있으면 위험해. 민호는 결국 발걸음을 돌렸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혜진은 도연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과 살 수 없어. 이혼해요. 도연은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충격이었어요. 혜진아, 다시 생각해봐. 안 돼요. 이미 결정했어요. 30년 동안 거짓말 속에서 살았으니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두 가정 모두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이혼을 통보받은 도연은 혜진의 말이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혜진은 이미 변호사를 만나 이혼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당신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30년 동안의 거짓말을 용서할 수 없어요. 도연은 무릎을 꿇으며 매달렸습니다. 혜진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안 돼요. 이미 늦었어요. 혜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그리고 소연이, 우리 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건 당신이 해결할 일이에요. 나는 이제 지쳤어요. 도연은 절망에 빠져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소연을 찾기 위해 원룸촌 일대를 직접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딸아, 아빠야. 어디 있니? 하지만 소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민호가 찾았다던 그 반지하 방도 이미 비어 있었어요. 도연은 주변 상점들을 돌아다니며 소연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아가씨 보셨나요? 제 딸인데. 편의점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전에 봤어요. 라면 사 먹고 갔는데 어디 갔는지는 몰라요. 도연은 계속해서 딸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마치 증발한 듯 어디에도 없었어요.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거리를 돌아다니던 도연은 결국 지쳐 쓰러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한편 정연이는 공방에서 도자기를 빚으며 복잡한 마음을 달래고 있었어요. 30년 만에 다시 마주친 도연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덕수 할아버지가 찾아와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연희야, 요즘 얼굴이 좋지 않구만. 많이 힘드니? 할아버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호도 힘들어하고. 덕수 할아버지는 찻잔을 놓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미움만으로는 평생을 살 수 없어, 연희야. 그 사람도 지금 많이 힘들 거야. 하지만 30년 동안 혼자 민호를 키우느라. 그 마음 이해해. 하지만 이제는 놓아줄 때가 됐어. 너를 위해서라도. 정연이는 할아버지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어떻게 놓아줘요? 내 아들의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그것도 다 지나갈 거야. 시간이 해결해 줄 거고. 그날 저녁 도연이 정연이의 공방 앞에 나타났습니다. 깡마른 모습으로 초라해진 그의 모습을 본 정연이는 놀랐어요. 연희야, 나 좀 봐줘. 정연이는 차가운 시선으로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뭐하러 왔어? 도연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연희야. 정말 미안해. 30년 전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끝나는 일이야? 정연이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쌓인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모든 걸 잘못했어. 너를 버리고 민호를 버리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거짓말로 살았어. 도연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어요. 혜진이도 나를 떠났어. 이혼한대. 소연이도 집을 나가서 어디 있는지. 그건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정연이는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연희야, 제발. 나 좀 용서해줘. 민호한테도 아빠라고. 안 돼. 민호는 30년 동안 아버지 없이 잘 컸어. 지금 와서 아버지 노릇하려고 하지 마. 민호가 공방으로 들어와 도연이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민호야. 아빠라고 하지 마세요. 민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어머니, 왜 저 사람을 들여보내세요? 민호야,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도연이 애원했지만 민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30년 동안 어디 있다가 이제 와서. 그때 덕수 할아버지가 나타났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모두들. 할아버지, 이 사람이 저희 집에 와서. 민호가 설명하려 했지만 덕수 할아버지가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자, 일어나. 무릎 꿇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도연은 할아버지의 말에 천천히 일어났어요. 할아버지, 제가 모든 걸 잘못했어요. 그건 알고 있어. 하지만 지금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지. 덕수 할아버지는 모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연희야, 민호야. 그리고 도연 씨. 이 문제는 앉아서 차근차근 이야기해야 해. 서로 화만 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정연이는 할아버지의 말에 고민했어요. 할아버지 말씀이 맞긴 하지만 소연이도 찾아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도 정해야 해. 덕수 할아버지의 중재로 결국 다음날 제대로 된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도연은 마지막으로 정연이에게 말했어요. 연희야, 내가 모든 책임을 질게. 무슨 일이 있어도. 정연이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덕수 할아버지의 중재로 마련된 만남 장소는 정연이의 공방이었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차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었어요. 정연이와 민호, 그리고 도연이 먼저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아직 소연의 연락을 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소연이 정말 올까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정연이가 대답했습니다. 와야지. 이런 상황을 그냥 둘 수는 없으니까. 그때 공방 문이 열리며 혜진이 들어왔어요. 뒤이어 소연도 나타났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못 먹고 지낸 탓인지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소연아. 민호가 그녀를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소연은 민호를 잠깐 바라보고는 시선을 돌렸어요. 모두들 앉으세요. 이야기할 게 많으니까. 소연의 목소리는 며칠 전과 달리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어요. 소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혼자 생각해 봤어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혜진이 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소연은 가만히 뿌리쳤어요. 어머니, 아직은 안 돼요. 들어보세요, 제 말을. 소연은 부모를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믿고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부모님의 사랑, 저희 가족의 역사, 그리고 민호 오빠와의 사랑까지. 도연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 소연아, 아빠라고 하지 마세요. 소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아빠가 없어요. 30년 동안 다른 가정을 버리고 거짓말로 저희를 키운 사람을 어떻게 아빠라고 불러요? 혜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소연아, 어머니도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어머니도 속은 거야. 속았다고요? 소연이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상자 속에 숨겨둔 사진들도. 혜진은 그 말에 당황했어요. 어떻게, 그걸. 저는 다 봤어요. 아버지가 어머니 말고도 다른 여자들과 만났다는 것도.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소연아, 그건 어머니도 최근에 알았어요. 그럼 저희 가족은 뭐였어요? 서로 속이고 거짓말하며 살아온 가족이었다는 거죠? 소연의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소연아, 우리가 사랑했던 건 진짜였어. 그것만은 거짓이 아니었다고. 민호 오빠. 소연이 민호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알아요. 우리가 사랑했던 건 진짜였다는 거. 하지만 이제는 안 되잖아요. 민호도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데. 안 돼요. 이제 정말 안 돼요. 소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연이가 소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소연 양, 이 모든 일이 어른들의 잘못이야.
너희들은 잘못이 없어. 맞아요. 저희는 잘못이 없어요. 소연이 어른들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상처받았어요.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내가 30년 전에 이미 늦었어요. 소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30년 전에 잘못한 걸 지금 와서 후회해봤자 뭐해요? 혜진이 딸에게 매달렸습니다. 소연아, 어머니를 용서해줘. 정말 몰랐어. 어머니도 피해자였어. 피해자라고요? 소연이 혜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럼 저는 뭐예요? 저는 피해자도 못 되는 건가요? 혜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딸의 분노가 정당하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덕수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소연이, 화가 나는 건 당연해. 하지만 언젠가는 용서하는 법도 배워야 하지 않을까? 할아버지, 저는 아직 용서할 수 없어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덕수 할아버지가 물어보자 소연이 대답했어요. 혼자 살 거예요. 부모님과 떨어져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예요. 소연아, 그러지 마. 혜진이 애원했지만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결정이에요. 존중해 주세요. 민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소연아, 나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게. 너를 잊으려고 노력할게. 소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 오빠도 행복하게 사세요. 저희는 이제 정말 남남이에요. 그 말에 모든 이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사랑했던 두 사람이 이렇게 헤어져야 하는 현실이 너무 잔혹했거든요. 소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이제 갈게요. 다시는 만나지 말아요. 소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남자의 과거가 만들어낸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절정이었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민호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으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일에 몰두하는 것이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과장님, 이 기획서 어떠세요? 민호의 성실한 모습에 상사들도 만족해했습니다. 민호 씨 덕분에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고마워요. 민호는 이를 통해 자신감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소연과의 아픈 기억도 조금씩 정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민호를 보며 정연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민호야, 오늘도 늦었구나. 많이 바빠? 네, 어머니. 하지만 괜찮아요. 일하는 게 좋아요. 정연이는 아들이 예전보다 많이 밝아진 모습을 보며 다행스러워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야.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야. 한편 시내 한 작은 카페에서 소연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바리스타로 일하며 커피에 대해 배우고 있었거든요. 손님 한 분 더 오셨어요. 소연은 밝은 미소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커피 드릴까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커피를 내릴 수 있게 되었어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그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카페 사장은 소연의 성실한 모습에 만족해했어요. 소연 씨,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손님들도 소연 씨가 내린 커피를 좋아하시고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소연은 부모와는 여전히 연락을 하지 않고 있었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정연이는 공방에서 도자기를 빚으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도 시간이 지나니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어요. 덕수 할아버지가 공방을 찾아와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연희야, 요즘 표정이 많이 좋아졌구만.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계셔서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덕수 할아버지는 정연이의 손을 다독이며 말했어요.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어. 서로 기대고 살아가는 거지. 연희야도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가 됐어. 그 말에 정연이는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독거노인들을 위한 반찬 만들기, 아이들을 위한 도자기 체험 교실 등을 운영하며 보람을 느끼고 있었어요. 선생님, 이 컵 예쁘죠?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정연이는 새로운 활력을 얻었습니다. 그래, 정말 예쁘구나. 너희들이 직접 만든 거라서 더 특별해. 혜진은 정신과 상담을 꾸준히 받으며 자신을 돌보는데 집중하고 있었어요. 상담사와의 대화를 통해 지난 30년간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요? 남편을 너무 믿었던 건 아닐까요? 상담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믿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에요. 다만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판단하시면 돼요. 혜진은 딸 소연에 대한 그리움을 매일 견뎌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소연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소연아, 어머니는 여기 있어. 언제든지 돌아와도 돼. 혜진은 혼자 중얼거리며 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어요. 작은 인력사무소에서 일용직 일자리를 소개하는 일을 하며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오늘 일자리 있나요? 건설 현장에 인력이 필요하다는데 가시겠어요? 도연은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보며 자신의 과거를 반성했어요. 내가 저 사람들처럼 성실하게 살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저녁에 혼자 원룸에 돌아와 도연은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연아, 민호야. 아빠가 정말 미안해. 그는 매일 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지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우연히 거리에서 민호를 마주쳤습니다. 민호는 도연을 보고도 그냥 지나가려 했어요. 민호야. 잠깐. 도연이 조심스럽게 부르자 민호가 멈춰 섰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민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그냥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민호는 잠시 도연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민호는 발걸음을 옮겼어요. 도연은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더 이상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각자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정연이는 공방에서 젊은 제자들을 가르치며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그래, 잘하고 있어. 천천히 하면 돼. 민호는 회사에서 승진해 새로운 팀을 이끌게 되었어요. 과거의 아픈 기억은 그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소연은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면서 언젠가는 자신만의 카페를 열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었어요. 혜진은 상담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았고 작은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조용한 삶을 살며 자신의 죄를 씻어내려 노력하고 있었어요. 비극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모든 이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어요. 상처받은 마음들이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고 각자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덕수 할아버지는 정연이에게 말했어요. 연희야, 보니까 사람은 참 강해.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더라고. 네, 할아버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삶은 계속되니까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이고 그 진실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든 이가 깨달았습니다. 젊은 세대인 민호와 소연은 어른들의 잘못으로 상처받았지만 그 상처를 딛고 더 강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었어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었고 모든 이의 삶도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